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사망가 투맨쇼 김선윤, 정동웅입니다. 네, 정동 멘토님, 오늘 새벽에 축구 보셨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진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경기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7대1. 정말 보기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야구도 시즌인데, 정동 멘토님 야구팀 혹시 어느 팀 좋아하세요? 하나 팬입니다. 네. 보살 팬이십니다. 옆에 보살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느긋하시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자, 시장 분위기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조심해야겠죠? 그 부분 바로 저희가 광고 보고 금방 좀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바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실적 우려감에 어제 뉴욕 증시는 큰 폭이나마 좀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이상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IT 관련주들도 좀 급락을 좀 보여줬었고, 유럽 증시도 실적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 부분 밀렸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밀리는 듯 싶었지만 그래도 좀 회복을 해주면서 다행히 2000포인트 위에서 안착을 시켜놨는데, 외인들과 기관은 장중 내내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자, 정동원 멘토님. 자, 글로벌 증시가 진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증시, 특히나 뉴욕 증시가 전일에 좀 다소 큰 폭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장 코스피 지수가 다소 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실적 악화가 주가에 선반영됐던 삼성전자가, 오늘도 1%대 이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을 제한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내수주, 음식료 업종은, 오늘 또 한 번 상승 랠리를 지속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음식료 업종 1분기, 2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을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났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지수 또 한 번 코스피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 트렌드 자체가 특히나 기관권에서 중소형 개별주 특히나 가치주 성격의 중소형 개별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중소형 가치주가 오늘 또 한 번 상승 랠리를 펼쳤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스마트폰 부품주가 오늘 대거 반등세를 시도하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 견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뭐 다소 안 좋을 것이다는 스마트폰 부품이나 스마트폰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건 대부분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로 조금씩 반등세를 거두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역시나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권에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포트에 큰 비중을 채울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죠? 저도 항상 낮에 말씀드리는 거, 이 시간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IT주들은요, 지금 진짜 살 시기가 확실하게 사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시점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뭘 사야 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은 개별 위주로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추세적인 부분의 상승과 바닥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고 원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에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 1차적으로 상승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 보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잠깐 조금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인들 700억 매도 나왔고요. 기간이 1000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꾸준하게 사던 외인들의 흐름 자체가 갑자기 오늘 시장에서 매도를 일관하고 있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개인들이 산다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개인이 지금 4거래일 연속 매수를 좀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기관들이 역시나 몇 거래일? 7거래일 연속 매도세. 자,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고요. 제가 지난주 언제 포트를 정리시켰습니까? 수요일 날 했나요? 목요일 날 갑자기 제가 방송상에서 싹 다쳤습니다. 진짜 빼놓은 거 못 뺐습니까, 제가? 내수 좀 뺐어요. 특징주 하나가 이지바이오 빼고 거의 다 뺐잖아요. 낮 방송에서는. 이지바이오 수익이 지금 15% 낮죠? 잘 보고 나오셨죠? 이 방송에 추천 안 드렸지만, 낮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뺐습니까? 저는 그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외국계에서 삼성전자를 7조 2천억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실적은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못해요. 추정을 못해. 외국계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외국계 3분기 실적 좋게 보고 있나요? 아니에요. 3분기도 그리 좋지는 않을 겁니다. 자, 3분기 때 뭐가 출시됩니까? 아이폰이에요. 그렇죠? 아이폰 6와 아이워치가 출시되잖아요. 그에 따른 종목군들이 지금 치고 올라가잖아요. 오늘은 쉬었을지언정 최근에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과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실적 기대감도 나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적 발표가 7월에 있는데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약간 조정을 거칠지언정 또다시 언제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왜요? 아이폰 나오면 3분기 실적 기대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포인트를 조금 맞추시고 조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최경영 경제부총리가 이제 추경 예산 얼마나 좀 풀까요? 참 저는 궁금합니다. 이 추경 예산 많이 풀수록 좋긴 한데 또 다른 시각에서는 나라에 돈이 어딨냐 이 소리입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근데 경기는 살려야 되겠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하시기로는 코스피 3,000포인트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5,000포인트 얘기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좀 한숨이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죠. 많이 낮췄잖아요. 그래도 50%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이전에는 몇 프로죠? 기억도 안 나네요. 하여튼 그랬었는데 만약에 이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좀 제대로 풀어주게 된다면 이 민감주들이 어쨌든 반등을 줄 거란 말이에요. 내수주 위주로 해서. 정도 멘토님, 이 민감주 내수주들 좀 어떤 움직임 나올까요? 만약에 많이 풀렸다, 돈이 많이 풀렸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돈이 몰릴 수 있는 쪽은 역시나 수출주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권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돈이 몰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 풀이 실적 시즌이다 이것을 감안해 봤을 때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 내에는 실적이 우량한 내수주 특히나 음식료 쪽으로 자금이 또 한 번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이외에도 원달러 원화 강세에 따른 내수주 수혜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뭐 3분기까지는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런 쪽으로 돈이 좀 몰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자, 정동욱 멘토님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꽤나 내수주에서 핵심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욱 멘토님 수익률 굉장히 좋은데, 제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적이 제가 알기로는 4등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빠르게 따라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있는데요. 키워드 보고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에서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네, 갑자기 급락을 해요. 제가 오늘 낮방송에서도 하는데 상담이 꽤나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정동 멘토님. SK하이닉스 지금 오늘 엄청 빠졌어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고 외국인들이 150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동 멘토님이시라면. 저 같으면 약간은 기다렸다가 뭐 재매수 타이밍을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오늘 거의 4%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락한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 오늘장 조금 루머가 돌았었습니다. 루머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2010년도에 발행했던 CB가 5억 달러 거의 5천억이 넘는 규모로 CB가 해외 CB가 발행이 됐었는데 그게 지금 풀리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루머가 돌았었는데 조금은 구체적으로 돌았습니다. CB 발행이 전부 총량이 1,600만 주 가량이었는데 현재까지 500만 주 이상이 전환이 된 상태이다 이런 말이 나왔고 아직까지 1,000만 주 이상이 아직까지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역시나 행사 가격일 텐데 행사가가 34,300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원대 주가는 굉장히 큰 수익을 본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CB를 행사해서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 이러한 루머가 나오면서 오늘장 좀 투매성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악재가 있는 기업은 다른 조그만 악재도 크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악재가 있었던 게 삼성전자의 17라인에서 D램을 생산할 것이다 이러한 루머까지 겹치면서 오늘장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세를 조금 심화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언젠가는 끝날 그런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뭐 하락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행사된 1,000만 주 가량의 그런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내일장 당장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러한 CB에 대한 오버행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역시나 저평가 메리트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CB가 끝나는 시점까지 조금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5만 원 위에는 좀 많이 비싸다라는 판단하에 여러 번 조금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위는 안 된다. 최소한 좀 조정 나온 이후에 그때 좀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정말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2분기 실적 봤을 때 SK하이닉스 또 3분기 봤을 때 SK하이닉스처럼 이렇게 화끈하게 좋아지는 또 올해 실적을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 SK하이닉스입니다. 화끈한 종목인데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죠. 이런 루머.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외인들이 매도가 나오긴 했어요. 추가적인 매도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주체를 보셔야 됩니다. 주체.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요. SK하이닉스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끌고 갔던 이게 4월달 수급인데 보시면 빨갛게 외인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관도 많이 따라오긴 하는데 끌어올렸던 주체 자체가 대부분 외인들의 힘이 좀 더 강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외인들이 조금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한 이후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분명히 조금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죠.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끌어올릴 때. 그 포인트를 이용하시는데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때 외인들이 매수가 같이 들어온다면 그때를 이용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지 않으실 분들은 조금 가져가셔도 되고 만약에 비중을 줄이실 분들은 비중을 줄이셨다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좀 나와준다면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가지고 천천히 또 비중을 다시 한번 채워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고민 많이 해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고려아연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간밤에 오늘 새벽이죠. 아침에 알코아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로 인해서 뭐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포인트도 있고 아니다. 그거는 그냥 알코아의 실적이 좋을 뿐이다. 다른 주들은 크게 영향 없다. 하지만 그래도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비철금속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가격적인 상승 분위기 좋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은 된단 말이죠.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하나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글로벌 악재들도 위험성 때문에 금값도 조금씩 올라갈 것 같은 또 그런 느낌도 받는단 말이죠. 정도면 이 고려아연은 좀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고려아연은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AS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오늘까지 뭐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다시 한번 뭐 투자 포인트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연 가격, 철광석과는 반대로 이런 귀금속 아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이러한 아연 가격의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연 가격의 상승은 뭐 고려아연 회사명에서도 나오다시피 아연 가격에 가장 민감한 기업이 고려아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연 가격의 상승은 고려아연의 굉장히 큰 수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대규모로 증설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고려아연이 오늘까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제가 저번에도 고려아연 언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는지 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끝까지 들고 가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국내 시장의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전차 군단이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러한 전차 군단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을 때 분위기도 좋았을 때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자금이 전차 군단에만 몰리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차 군단이 외면받으면서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를 샀던 그런 자금들이 내수주 다른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세 가지 기업에서 살 돈을 나머지 기업에다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업, 굉장히 다수의 기업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관점하에서 최근에 현대,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내수주들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의 실적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글로벌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자금은 지속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역시나 상승 추세에 있는 현재 고려아연 같은 종목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괜찮은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하게 매수 사인까지 같이 매수 걱정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 제가 또 차트를 좀 그려봤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지금 작년 7월 포인트 자체가 바닥 포인트가 높아지기 시작한 그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닥 포인트고요. 그래서 고점 포인트와 고점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래서 올 2월까지는 그림을 따져보자면 추세상으로 라인은 이 그래프 자체가 나오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4월, 5월에 새로운 바닥이 잡힙니다. 그쵸? 이 바닥으로 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고 있죠? 조정 거치고 올라갔다가 이런 조정 폭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올라간다면 충분하게 좀 더 슈팅을 한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추세를 그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적발표가 나온 이후 좀 조정을 좀 더 거친 이후 한 38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8만 원 정도요. 그 포인트가 왔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수급적인 매력도 자체 현재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 기관들이 다시 매수가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꾸준한 외인들이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인들과 기관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는 있지만 개인들의 흐름 자체는 그래도 매도 흐름이 좀 더 많이 보이고 있죠. 나쁘지가 않은 모습. 그래서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림은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고 하지만 제 의견은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한번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항상 말씀드린 추세상의 좀 상단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 의견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국콜마입니다. 자, 한국콜마가 정말 너무나도 잘 갑니다. 가는 이유, 이전에도 제가 이 종목을 상당히 많이 거론을 해드렸고 말씀도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자, 수익도 많이 났는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왜 코스피 200에 편입을 된다. 그때부터 해서 계속적인 상승을 정말 올라가지고 있고 중국 시장 또 시진핑 주석 방문하니까 또다시 막 상승을 한단 말이죠. 자, 한국콜마. 정동 멘토님, 이 한국콜마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매수 어떨까요? 솔직히 현재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콜마 오늘까지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한국콜마를 비슷해서 뭐 코스맥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까지 이런 화장품과 관련된 특히나 중국 모멘텀 있는 화장품 주식들이 굉장히 상승 추세가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승은 역시나 중국의 소비세 폐지에 의해서 또 한 번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뭐 중국 엔터주 또한 중국에 관련돼서 굉장히 멀티플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화장품 관련주도 멀티플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가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단기 어느 정도는 단기에 좀 과도하게 상승을 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뭐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지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콜마 정말 잘 갑니다. 제가 코스피 200 편입이 된다고 예측하면서 뭐 삼lik식품이나 광동제약에서 추천드리고 수익도 많이 났죠. 한국콜마나 한국타이어나 이런 종목군들을 많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런데 안 가는 화장품주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아모레 잘 가고 있고 다 잘 가요. 그런데 AVCNC 이 친구는 올라가질 않아요. AVCNC는. 차트 볼게요. 아모레퍼시픽이고요. 잘 가고 있죠? AVCNC 볼까요? 자, 왜 그러죠? 왜 이렇게 안 갑니까? 자, AVCNC에서 운영하는 게 더 페이스샵입니다. 더 페이스샵인데 여기가 방송국이 상암입니다. 상암에 바로 옆에 MBC가 있는데요. MBC 모레 또 페이스샵이 생겼더라고요.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옆에 또 뭐가 생겼냐면 뭐 올리브영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회사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변에 그 역 근처에 가보시면요. 정말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넘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브랜드 하나 얘기할 거예요. 미샤. 요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샤? 안 보이죠? 네. 사라지고 있는 브랜드? 브랜드를 좀 바꾸면서 뭐 움직이는 그런 흐름도 나오긴 하지만 재미는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웬만한 큰 역 근처에 가면요. 이 화장품주들 주연, 그 화장품 관련 회사들이요. 최소한 10개 이상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요. AVCNC. 왜 근데 이거 그런 이유로 안 가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급을 볼게요. 자, 수급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왜 수급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개인이 이렇게 계속 사주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개인이 협동심이 강한가요? 네. 그냥 내려가니까 여러분 물 타면 안 돼요. 물 타면 싸니까 내려가네 더 살래 내려가네 더 살래 내려가네 더 살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잠깐 반짝 오르긴 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요. 올해 3월부터 이래요. 다른 화장품은 아모레-G 이렇게 올라가면 아모레-G의 또 수급 볼까요? 자, 기관들이 계속 사줍니다. 외인은 팔지만 그래도 개인이 파는 모습도 보이고 기관들이 그래도 꽉 잡아주고 있어요. 꽉 잡아주고 있어요. 다른 것도 볼게요. 아모레퍼시픽으로 볼까요? 기관이 새빨갛게 종목을 꽉 쥐어주고 있습니다. 놓지 않고 있어요. 자, 한국콜마를 보자면, 한국콜마도 정말 차트부터 보자면, 정말 계속 움직였어요. 그쵸? 자, 콜마를 볼게요. 한국콜마 수급 보자면요.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놓겠습니다. 자, 보자면, 자, 언뜻 보기에는 많은 물량을 산 것 같지는 않지만, 기관들이 최근 한 달 동안 20만 주 이상을 순매수해줍니다. 많은 물량을 기관들이 그대로 개인들의 물량, 외인들의 물량을 그래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다고요. 연기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다시 사주고 있고. 그렇죠? 요 포인트에서 볼 때 최근에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는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왜 그렇죠? 주체에 대해서, 수급 주체에 대해서 한국콜마는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판단하기 힘들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때는
많은 물량을 사주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정말 눈에 띄게끔 사주고 있는 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콜바도 마찬가지 그런 보이고 있다고요. 이렇게 왜 종목이 안 가는지에 대한 여부. 수급에서 어느 정도 악재가 나와요. 수급이 갑자기 꼬이면 어떤 악재가 발생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대신에 작은 종목의 수급은 안 들어오죠. 어느 정도 커줘야지 수급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저희가 키워드 말씀드리고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수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2일 광동제약과 현대제철, 현대차 세 종목을 모두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에 매도 확정 처리됐고요. 현재 포트에는 모두 투어 한 종목 편입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동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 편입돼 있는데요. 그중 두산인프라코어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차이나 하오란이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1,765원에 매도 확정 처리됐고요. 조민규 멘토의 OCI 또한 장중 손절가인 16만 3천원을 터치하면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훈 멘토의 테크윈이 28.6%를 기록하며 다시금 2위 자리 탈환에 성공했고요. 3위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26.9%로 한 단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위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20.2%를 기록하고 있고요. 5위는 남은우 멘토의 CJ 대한통운이 18.4%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의 YB로드가 62.2%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역시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132.7%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정동훈 멘토가 67.6%를, 3위는 조민규 멘토가 51.9%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삼화네트워크스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있고요. 은메달은 예병군 멘토의 바태기, 동메달은 정동훈 멘토의 컴투스가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급 궁금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방송국으로 연락을 하시면 돼요.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항상 참고하시고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것도 수급이 참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먼저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요. 사실 이거를 지수가 조금 크게 흔들리기 전에 전부 다 제가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예. 뭐 광동제약이나 현대차 다 뺐어요. 제가 정말 리스크 관리는 빠르게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수익 작게 먹더라도 좀 불안하다, 안 좋다, 시장이 흐름이 이상하다 싶으면 매도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적게나마 현대제철과 현대차는 내고 나왔고 광동제약도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태예요. 잘 팔고 나왔죠, 역시나? 네, 이거 정말 잘 팔고 나왔습니다. 기회가 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NC가 있었는데 NC 손절가 이탈돼가지고 빠져나간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너무 이제 포트가 썰렁하기 때문에 한 종목을 제가 추가시켰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모두투어를 하나 편입을 해가지고 현재 가고 있습니다. 요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두투어 잠깐만 봐드릴게요. 자, 모두투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 흐름은 현재 일봉상에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줍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 첫 번째 추세상의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수급도 좋지만 동남아 여행보다 유럽 패키지 여행이 많아졌다. 실적이 그래서 모두투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 때 세월호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3분기는 절정이죠. 극성수기. 네.
매출 확대의 절정 시기입니다. 여름방학, 휴가 많이 가시죠? 그래서 매출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전고점 당연히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 제가 수급 좋다 그랬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모두터 수급 보세요. 정말 꾸준한 기관과 외인들. 오늘 뭐 외인들이 소폭 팔긴 했지만 정말 많은 물량 매수가 잘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쵸? 정말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요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개인이 이렇게 계속 팔고 나가는 거, 네, 참 잘했어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에 대한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전쟁입니다. 전쟁. 세게 갑니다. 두 번째는요, 러시아 얘기를 해보고요. 세 번째는 요거 얘기하면 뭐 그냥 종목 아세요. KFX. 자, 전쟁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전쟁을 할 때 이전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네, 그냥 물량 공세죠. 물량 공세. 여러분 요거 그림 잘 보시면요, 이게 아티스트 강홍구님께서 그리신 그림입니다. 네, 나이가 꽤나 있으신 분이에요. 이거 여러분 63빌딩입니다. 63빌딩이고요. 쌍둥이 빌딩 보이세요? 맞죠? 네. 63빌딩이 네, 불을 타고 있고요. 전투기가 한 대가 추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그런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전투기 마찬가지고 헬리콥터. 이 회사가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의 그 모습인데, 전쟁이 나질 않길 바라야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국방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의 중요성 정말 중요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국가에 열심히 국가를 사랑하신다면은 이 종목을 꼭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단 한 주라도 있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 제가 러시아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 러시아? 네, PKBM사라고 검색해도 진짜 제가 이 회사 마크를 쓰고 싶었는데 안 나와요. 구글도 안 나와요. 어딜 뒤져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의 그 회사인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무슨 회사입니까? 뭐 국방부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관련 제품을 만든 회사예요. 러시아 쪽이랑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회사 쪽이랑 527억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 오늘 이 회사 편을 조금 들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리스크 작용했던 부분이 슉 사라졌어요. 네. 그러면 이거 돈 아꼈죠? 아꼈잖아요. 순이익 줄일 수가 있잖아요. 올라가자 이만큼씩. 네. 주는 게 아니죠. 원래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럼 그대로 실적 부분에 긍정적인 작용할 것이고, 이 영향과 더불어서 여타 뒤에 이제 말씀드린 KFX 대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그 계획 자체가 미뤄지면서 약간 영향을 받았지만 충분하게 조금 가능성, 주가 상승에 대한 기회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크게 말씀드릴 KFX입니다. 네. 이거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여기 KFX라고 지금 써져 있길래 이게 F20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 비행기 종류를 잘 모릅니다. 그냥 비행기는 그 여객용 비행기, 그 다음에 전투기, 그리고 종이 비행기 정도.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KFX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KFX 사업 자체는요, 이전에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그 소개시켜드릴 회사에서 앞으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해서 국책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뤄졌어요. 네. 원래 언제 3분기 때 하기로 했는데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어떻게 됐냐? 이거 안 하니까 실적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처럼 가면서 주가가 빡빡빡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왜 다시 올라가고 있느냐? 왜 올라가냐면요, 미뤄진 겁니다. 그냥 단지 미뤄진 거예요. 올 연말이 되건 내년 초가 되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 KFX 전투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보너스일 뿐이라는 거죠. 이걸 제외하고 빼두고 다른 쪽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뭐 헬리콥터를 만들고 있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매출 실적을 따져보니까 정말 2분기 실적이 좋고요. 3분기까지도 좋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도
빠지니까 주가가 어떻게? 촥 치고 올라갑니다. 자, 이 종목 뭐냐면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다 아시겠죠? 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자, 한국항공우주. 여러분, 이 종목 정말요. 한 주씩은 좀 사셔야 돼요. 네. 그쵸. 네. 여러분, 한 주씩 사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PD님 말에 그렇죠라고 했는데, 뭔 줄 아십니까? 방위비로. 네, 여러분. 한 주씩 사시는 게 좋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네, 국가에 봉사하신다면은 한 주씩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냥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왜 이걸 제가 또 가지고 나왔냐? 제가 추세를 상당히 조금 많이 그리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자, 큰 그림에서 추세를 볼 때 제가 좀 뒤로 좀 넉넉하게 해서 보기 편하게 좀 해드릴게요. 자, 보니까 바닥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추세의 하단과 상단이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2013년 2월달 바닥이고요. 9월, 10월 정도의 바닥 포인트고, 그리고 6월 바닥 포인트가 나왔어요. 네. 자,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정말 그리기 쉽죠?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제가 평행하게 하나 더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 쉽게 아는 건데 안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서 고점 포인트. 자, 시간은 걸리고 한번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3, 4개월, 길게는 5개월까지의 상승 하락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치고 올라갔어요. 다음 포인트 어디입니까? 여기 라인, 전고점은 무조건 뚫고 올라간다는 소리. 왜? 전고점까지는 무조건 간다는 소리. 왜요? KFX는 단지 미뤄졌을 뿐. 러시아의 소송권 승산 지금 잡았습니다. 승기 잡았습니다. 올라가야겠죠? 일봉으로 다시 갑니다. 자, 일봉으로 가니까 확실하게 지금 어떤 골드크로스,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61선 뚫고 올라가고요. 120선 뚫고 안착했는데 주가가 안 가고 있어요. 딱 약간 그 계단식 모양을 보여줍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한번 튀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튀어 올라갑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니까 최근에 어떤 수급? 기관들은요, 최근 한 달 동안 40만 주 이상 매수했고요. 외인은 30만 주가량 29만 6천 주 매수합니다. 개인만이 어떻게? 67만 주 매도를 보입니다. 모든 기관들이 기타 법인 빼고 다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어떻게? 요 포인트에서 동그라미 칠게요. 요 포인트에서 열심히 매수해 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도 매수해 줍니다. 전고점 뚫고 가겠죠? 걱정 있나요? 가겠죠. 자, 매수가랑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게요. 자, 매수가는요, 뭐 현재가 종가 부근인데요. 네, 편하신 대로 여유 가지시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떨어지면 그냥 이건 땡큐라고 외치시고 사면 됩니다. 제가 로만소는 10,000원 깨지면 땡큐라고 외쳤는데 13,000원까지 갔어요. 제가 땡큐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요거 땡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목표가 34,000원까지 봅니다. 제가 참 소심하게 일단 전 고점까지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고점까지만 딱 보고서 34,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를 봤을 때 31,000원 정도까지 리스크 해진해야 되니까 31,000원까지만 만약에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한국항공우주 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동욱 멘토님의 종목 바로 이어가니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의 히든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히든카드 시간을 갖기 전에 역시나 포트폴리오 점검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포트폴리오에는 5가지 종목이 편입이 돼 있는데, 오늘장 새로운 종목을 편입을 위해서, 내일장 시초가의 두산 인프라코어를 조금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를 빼는 이유가, 최근 들어서 이제 대형주에 다시 수급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 가치주 성격의 이런 중소형 개별주로 다시 한번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에 속하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 이제 천천히 살펴보면은 한국전력이 현재 1%대 마이너스권으로 다시 전환을 했는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국전력은 이 방송이 끝나는 날까지 들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자신이 있고 2015년도 굉장한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장기적으로 조금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테크잉인데 최근에 반도체 후공정 장비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멘토님들의 포트폴리오 상위 중에도 반도체 후공정,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이크로 컨텍솔 역시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유니테스트 역시 반도체 후공정 장비, 그리고 테크잉 역시 반도체 후공정 장비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전공정이 아닌 후공정의 장비주들이 대거 실적이 개선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목표가까지는 조금 강력하게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시아나 항공이 한 2%대의 소폭의 마이너스권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나 유가 하락, 장기적 하락 추세와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성수기를 감안한다면 아시아나 항공은 3분기까지 들고 간다면 충분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포트폴리오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히든카드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내수주다 이렇게 가져왔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온라인 쇼핑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골판지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세 가지 키워드를 보시고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내수주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수출주가 아니라 내수주 위주로 주가 상승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일장에 나왔던 뉴스 기사입니다. 그런데 음식료, 통신, 유통 이러한 대표적인 내수주들의 수익률이 뛰어나고 지금 의료, 정밀 같은 경우는 16% 마이너스 16%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밖에도 자동차, 전기, 전자 또한 사실상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직까지 내수주가 가는 장이다 이것을 감안했을 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내수주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올라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온라인 쇼핑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면 온라인 쇼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집집마다 개인 인터넷 전용선이 깔리면서 그때 온라인 쇼핑의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개인 인터넷선이 다 이제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온라인 쇼핑이 정체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쪽에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쇼핑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16% 정도 증가한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 거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과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이 있습니다. 나무노멘토님의 CJ 대한통운 이런 택배 회사들 역시 온라인 쇼핑 증가의 수혜주로 인해서 이런 택배주가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기업도 역시나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골판지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면 사실상 이거는 포장용 박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포장용 박스가 골판지로 만듭니다. 바로 이러한 골판지, 포장용 박스가 왜 증가를 하느냐, 수요가 증가를 하느냐 이렇게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택배 회사가 영업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택배 회사에 쓰이는 저런 포장용 박스, 골판지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 회사와 이러한 제지, 골판지를 만드는 제지 업종 최근에 들어서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제지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아세아 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세아 제지 사실상 최근에 들어서 조금 상승세가 무서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조목조목 투자 포인트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고지 가격의 하락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고지 가격은 폐 골판지를 말을 합니다. 지금 잠깐 화면을 띄워주시면 폐 골판지의 가격을 제가 오늘 차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킬로그램당 단위는 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잠깐 보시면 킬로그램당 폐 골판지의 가격이 200원 수준이었는데 6월 달에 이게 75원까지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2014년도 들어서 하락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제지 업종에서 원재료 비중이 60%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재료 중에 대부분이 이러한 폐 골판지가 쓰이기 때문에 이러한 폐 골판지의 가격 하락은 마진 스프레드 확대에 의해서 역시나 이러한 아세아 제지 같은 기업에 굉장히 큰 수익성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러한 폐 골판지의 가격은 아세아 제지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온라인 쇼핑의 증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골판지의 가격이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면 역시나 제품 가격 역시 그에 상응하는 그 제품 가격을 다운시켜야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인 골판지 이러한 포장용 박스의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의 하락 그리고 제품가의 상승 오히려 마진 스프레드가 이중으로 확대됐다. 이중 스프레드 확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적 개선 속도 그리고 실적 개선되는 금액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자 포인트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투자 포인트인데 PBR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 아세아 제지를 비롯해서 국내에 상장된 이런 골판지를 만드는 골판지와 관련된 회사들의 평균 PBR이 0.4배에서 0.45배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아세아 제지도 0.45배 정도 수준인데 사실상 글로벌 이런 골판지와 관련된 기업의 PBR은 높게는 2배 이상 그리고 평균적으로 1.5배 형성돼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 상장된 이런 골판지와 관련된 회사는 PBR이 0.5배 미만이다 이것을 가정을 했을 때 최근에 들어서 실적이 개선되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역시나 PBR 저가 인식이 확산이 된다면 역시나 충분히 멀티플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제지와 관련 아세아 제지를 비롯해서 제지와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아세아 제지가 조금 급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수가는 25,00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30,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히든카드 종목 아세아 제지였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오늘 방송 잘 보셨습니까? 내일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